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소 전압을 1호 사이에서 3, 4, 5로 승합할 경우에 송전솔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전력 손실이 동일할 경우에 공급력의 증대는 몇 배냐? 전력 손실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3상이면 자, 3의 I 자승 아래에서 자, 3에다가 I 대신에 그쵸?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그 다음에 제곱이 R. 그래서 요거 갖다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자, P 자승에다가 R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뭐예요?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전력 손실이 얘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일정하면 요거하고 요거 관계거든요. 그러면 P의 제곱은 V 제곱.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 자, P는 V다. 그래서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자, 전력 손실이 동일하였으니까 공급 능력은 자, 뭐다? 전압에 비례한다. 자, 따라서 자, 1호 사이에서 3, 4, 5로 승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의 제곱이니까 아이고, 제곱이야 하면 안 되죠? 자, 이걸 갖다 그냥 계산하면 얼마냐? 자, 2.24배가 나옵니다. 2.24. 자, 따라서 2.24배가 된다. 이렇게 자, 산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B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다시 쓰면 자, P' 쓰게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P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1호 살 때 P는 3, 4 올 때 얼마냐? 그런 식이니까 자, 그럼 얘는 2.24P가 된다. 그래서 답은 2.24 쓰시면 되겠죠. 자, 2.24배다. 두 번째, 전력 손실 감소는 몇 %냐? 전력 손실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1호 사에서 3, 4, 5로 자, 이렇게 되겠죠. 처음 이제 전력 손실에다가 자, 프라임 붙인 거는 나중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요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0.1993이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감소를 갖다 물었어요. 따라서 감소는 자, 1 마이너스 0.993이니까 자, 요거 갖다 계산하시면 0.8007이 나옵니다. 0.8007. 자, 요거를 갖다 퍼센트 바꾸면 이제 80.07%가 되죠. 그러니까 80.07%가 감소가 됐다. 자, 요 뜻입니다. 자, 3번의 전압 강화율의 감소. 자,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은 수전 전압을 기준 잡았을 때 전압 강화의 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다 쓰면 수전 전압분의 1에다가 우리가 전압 강화는 어떻게 써요? 전압 강화는 수전 전압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자, 수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똑같은 거죠. 자, 여기다 똑같은 걸 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1호 4, 그 다음에 3, 4, 5. 자, 제곱분의 1에다가 자, 전압 강화율. 자, 이러면은 0.1993에서 자, 전압 강화율 나오고요. 자, 따라서 감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1 마이너스 0.1993, 1993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0.8007이고요. 자, 이것은 80.07%가 자, 마찬가지로 자,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이제 동일한 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력 손실 구하는 식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나왔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제가 되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자, 이 개통도와 뱅크의 부하 용량표, 자, 변류기 규격표를 보고 단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용량 산출 시에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금 중앙 변전소가 있고요. 1차 측은 20kV고 2차 측은 6kV가 되겠죠. 거기에 차단기들이 있고 지금 부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부하라고 하는 게 한 부하에 하나, 둘, 1, 2, 3, 4라고 하는 이 부하가 자, 여기에도 이 부분에도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뱅크의 부하 용량표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변류기의 규격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A, B, C, D 뱅크에 같은 부하가 걸려 있으며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이 1.3이고 전부하 합성 역률이 0.8이다. 자, 중앙 변전소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표준 용량으로 자,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면 전부하의 합성 역률이 0.8이고 뱅크 간의 부등률이 1.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피더 1, 2, 3, 4 피더 1, 2, 3, 4가 지금 자동 총 4개가 있죠. 그러면 이 변전소의 지금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피더의 지금 용량을 가지고 요 변압기들의 용량을 자, 이제 합쳐서 우리가 중앙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용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설비 용량이 있고 수용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킬로와트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설비 용량이 125kW의 수용률이 0.8 125kW의 수용률이 0.8인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kW의 수용률이 0.7인 부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kW의 수용률이 0.84인 부하가 있어요. 이걸 자, 역률 0.8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왜? 전부하의 합성 역률은 0.8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1317.5kVA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1317.5kVA가 돼서 얼마짜리를 수용해야 돼요? 1500kVA짜리를 수용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는 중앙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용량이 몇 배를 해주시면 돼요? 4배를 해줘야 되겠죠. 자, 4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 변전소 뭐 STR이라고 할까요? 자, 중앙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STR 킬로볼트 암페어는 1317.5 곱하기 4가 돼야 될 것이고 부등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1.3이었습니다. 부등률을 적용해 보니까 이게 4053.85kV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 용량표에 의거해서 얼마짜리를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까? 고로 자, 중앙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은 5000kVA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번 문제를. 자, 2번 변류기 CT1의 변류비를 구하시오. 변류비는 1.2배로 자,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변류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겠죠. 변류비. 그러면 자, 이 변류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변류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 측에 지금 이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1차 측의 전류 I는 자, 루트 3V분의 P로 구하고 변류비는 1.2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루트 3 곱하기 6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왜?
2차 측의 전압은 6kV가 되잖아요. 그 다음 변압기 용량은 방금 5000kVA짜리를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577.35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표에 이거에서 1차 측의 전류는 얼마짜리를 수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600A짜리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변류비를 선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고로 자, CT1의 변류비는 6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류는 2차의 CT의 전류는 항상 5A이기 때문에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A뱅크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고 CT2의 변류비를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A뱅크의 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요 지금 변압기의 지금 용량을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번을 통해서 1, 2, 3, 4번에 자, 이 피더를 이용해서 자, 아까 변압기의 용량 TR1은 얼마였냐면 1317.5kVA라고 하는 수치를 구했어요. 그러면 자, 기준 표에 이거에서 우리가 TR1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를 선정하고 1500kVA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T2에 대한 이 CT2에 대한 변류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변류비를 2차 측에 지금 2차 측이니까 2차 측은 지금 400V가 되겠죠. 400V가 될 것이고 이때 변류비는 1.15배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I는 루트 3의 V의 P에 곱하기 1.15를 해보시면 여기는 15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자, 루트 3 곱하기 400이 될 거예요. 거기에 변류비 1.15배를 가해주니까 이게 얼마냐? 2489.82가 됩니다. 82A가 된다. 그러면 표에 이거에서 2489.82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2500이다. 그래서 1차 전류는 2500A가 되는데 CT2에 대한 변류비는 얼마짜리? 25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면 되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을 풀어봤습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요. FL20D. 자, FL20D. FL은 형광등이고 앞에 있는 20은 와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와트. 자, D는 형광등의 색상을 냈다 얘기하죠. 주황색입니다. 전압이 100V, 전류가 0.35, 안전기 손실이 5W일 때 역률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군요. 그럼 역률 구한 식은 자 P를 갖다가 전압 전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 100에다가 전류가 0.35. 자 P는 20W에다가 안전기 손실이 5W가 주어졌으니까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갖다 산출해주면 자 나오게 됩니다. 얼마가 나오냐 보니까 71.43%가 나오네요. 그럼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비교적 자 쉬운 자 그런 내용의 문제였죠.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인데 주어진 진리값표는 세 개의 리미트 스위치 LS1, LS2, LS3예요.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 XY 관계표이다. 이 표를 갖다 이용하여 다음 강문에 맵하시오. 자, 진리값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진리값표가. 그럼 LS1, 그 다음에 LS2, LS3일 때 X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의 출력식을 한번 써보면 자, 요거는 LS1의 비접점이죠. 그래서 LS1에 발항하고요. 나머지는 LS2, LS3가 되고 자, 플러스 자, 여기는 요거만 자, 0이니까 요거만 비접점이고 자, 그러니까 LS1, LS2의 바에다가 LS3
자, 플러스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LS3가 비접점이네요. 그러니까 LS1, LS2, LS3의 바. 자, 네 번째 거는 이제 비접점이 없죠? 자, 비접점 없으니까 플러스 LS1, LS2, LS3. 이렇게 자, 됩니다. 자, 첫 번째 진립값표를 이용하여 다음 같은 카르노 도표를 완성하시오. 자, 도표 갖다 완성하시오 했어요. 그럼 00011110 써놨는데 요게 0의 의미가 LS1의 바, LS2의 바예요. 그럼 LS1의 바에다가 LS2. 자, 여기는 LS1, LS2. 자, 여기는 LS1에다가 LS2의 바다. 그 다음 여기는 LS3의 바고요. 여기는 LS3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거랑 자, 읽어서 자,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의미는 LS1바, LS2바, LS3바다. 자,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자, 요거 갖다 넣습니다. LS1의 바에다가 LS2. 자, 바에다가 LS2, 여기 위치. 그 다음에 LS3. LS3, 여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LS1의 바, LS2, LS3. 자, 들어갔고. 자, 요거는요. 요거는 LS1, LS2 바. 그죠? LS1의 LS2 바에다가 LS3.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세 번째 거. 11빵이죠? 11빵. 이렇게. 자, 그럼 11빵이니까 11의 빵. 여기요. 자, 네 번째 거 111. 자, 11의 1. 여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자, 도표를 세워둡니다. 자, 두 번째. 물음 1항의 카노도에 대한 논리식을 쓰시오. 자, 요거 논리식을 갖다 간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요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 두 개씩. 요렇게 하나, 자, 묶을 수 있고요. 자,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나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자,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중복이 된다는 거죠. 요게. 그럼 요게 해당되는 건 뭐야? LS1, LS2, L3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즉 LS1, LS2, L3를 자, 두 번을 더 더해서 얘들하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가까운 것부터 얘랑 한번 묶어볼게요. 얘랑. 그럼 공통되는 게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LS1, LS2에다가 3바에다가 LS3.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는 1하고 3죠. 자, 이거 공통이고 LS2의 바에다가 자, 플러스 여기는 LS2. 자, 플러스 맨 끝에 있는 거. 요거. 2, 3. 그죠? 2에다가 자, 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LS1하고 LS1 바. 요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게 1이죠. 자, 따라서 LS1, LS2 플러스 LS1, LS3. 자, 플러스 LS2, LS3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요거 결과치를 갖다 보자 이거예요. 자, 요놈 결과치를 한번 봅시다. 요거를.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요놈하고 요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S1의 바에다가 LS2, 3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LS1의 바에다가 2, 3야. 자,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놈하고, 자, 요거하고, 얘하고 해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자, 2, 3니까 요거죠? 그럼 LS2에 L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결과치가 LS2에다가 LS3가 된다. 결과치는. 자, 그 다음에 요놈은 결과치가 뭐 나오겠습니까? 요놈은 결과치가 LS1에 LS3가 나오겠군요. 자, 요놈은 결과치가 뭐 나오겠어요? LS1에다가 LS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읽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읽어내시냐면, 자, 일단 요걸 봐요. 요거 갖다 보면, 자, 여기 LS1, LS2죠? 여기도 LS1, LS2죠? 자, 근데 여기는 3바하고 3예요. 더하면 뭐가 1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요것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부분 갖다 하다 보니까 요거. 자, 여기는 LS3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 LS2, LS2. 자, 더하면 LS2. 자, 근데 얘랑 더하면 뭐예요? LS1 바에다가 LS1 더하면 1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쪽의 합계는 LS2만 남아. LS2하고 여기 있는 LS3를 자, 곱해주면 요 결과치가 되는 거죠. 자, 그 여기는 뭐 나오겠어요? 여기는 LS3가 있고요. 3가 있고 위로 가니까 LS1과 LS1 더하면 LS1. 근데 얘하고 얘 더하면 1. 자, 따라서 위쪽은 LS1, 자, 여기는 LS3.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 무접점 회로도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물어하세요. 요걸 갖다 이용해서, 자, 그림을 갖다 그려라. 그러면 엔드 3개하고, 그 다음에 오어가, 자, 2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럼 여기다가 LS1. 자, 일단은 엔드가 하나 가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LS2. 자, 그 다음에 LS3.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 3개까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3입력 5어로 해서 이렇게 자,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LS1하고 LS2예요. LS2. 그러니까 2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따서 이렇게 올라가면 LS1, LS2가 되겠고. 자, 1에 3. 그래서 여기 있는 저기 자, 1에서 따가지고 쭉 내려가면 자, 3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2, 3. 그러면 2, 3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자, 이거는 2, 3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 2. 여기는 이제 2,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 3가 된다. 1, 3가. 자, 그래 놓고 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점에는 항상 이제 점을 자, 찍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이제 다양하다. 자,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이에요.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표와 같이 어느 수용과 ABC에 공급하는 배전 선로의 최대 전력이 700kW이다. 자, 이때 수용과의 부등률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합성 최대 전력이죠. 합성 자, 최대 전력에 대한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이에요.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인데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 어떻게 구하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잖아요. 거기에 합이 돼야 되더라.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등률이란 합성 최대 전력은 700kW가 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설비 용량과 수용률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을 구해봅시다. 500 곱하기 0.6 플러스 700 곱하기 0.5 자, 플러스 700 곱하기 자, 0.5로 자, 우리가 더해서 700으로 나눠 보니까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 1.43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부등률은 1.43이 나오는데 부등률이 1.43이 나왔다는 얘기는 ABC 수용과에서의 최대 전력을 쓰는 사용 시간 대역이 어떻더라? 다르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부등률에 관련된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자, 문제 6번이에요. 위안성 부분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차 측은 델타고 2차 측은 Y 결선이 되겠죠. 그럼 제가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변압기 한 대, 자, 변압기 두 대, 자, 변압기 세 대가 있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UV 단자라고 하는 표시는 지금 생략을 좀 할게요.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델타는 그렇죠. UV 단자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1차 측은 델타니까 UV 자, UV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자, 전선을 한 가닥,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가닥,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가닥,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이고, Y 결선이 자, 플러스에서 한 가닥씩 나가고 U 단자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자, 이 V 단자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델타 Y 결선의 변압기 결선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결선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사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를 대놓으시고 반듯반듯하게 그려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이에요.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씩 6000V를 수전하고 200V로 체각하여 사용하는 수전 설비를 시설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 1, 표 2와 같을 때 단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난방 설비가 있고요. 공기 조화 설비, 급배수에 대한 동력 부하 설비가 존재합니다. 표 2는요.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변압기 용량이 단상이나 3상의 변압기 용량표가 주어졌어요. 1번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난방 동력 수용 부하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킬로와트는 1번 3 플러스 그다음에 보일러와 오일 기어 펌프는 6 플러스 0.4가 될 것이고, 그때 수용률이 55%니까 이렇게 수용률을 곱해 주시면, 자, 이때 우리가 수용 부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 6.52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2번 문제, 동력 부하의 역률이 전부 0.7이라고 한다면 피상전력은 각각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역률이 0.7이니까 1번에 자, 상용 동력입니다. 상용 동력은 전체 용량이 25.8이죠. 25.8을 역률 0.7로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그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 역률로 나눠줘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상용 동력을 구해보니까 36.86이 나왔어요. 36.8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왔고, 두 번째 하계 동력이 되겠죠. 하계 동력. 자, 여기서 말하는 하계 동력에 대한 용량은 52kW예요. 그 52kW를 역률 0.7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74.29가 됩니다. 74.29 킬로볼트 암페어가 돼요. 자, 세 번째 동계 동력이 되겠죠. 자, 동력은 용량이 9.4예요. 자, 9.4를 0.7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13.43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자, 3번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총 전기 설비 용량입니다. 그러면 총 전기 설비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우선은 상용 동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상시 용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36.86이 될 것이고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을 동시에 같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큰 용량을 기준으로서 보니까 74.29가 됩니다. 그럼 74.29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봐야 돼요. 표를 보시게 되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있잖아요. 그때 용량이 77,300VA이기 때문에 kVA로서 따지게 되면 77.3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77.3kV가 돼서 전체 합성 자,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가 되냐? 188.45가 됩니다. 188.45kVA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자, 4번 문제예요. 전등의 수용률이 지금 얼마냐? 60%. 콘센트 설비의 수용률이 70%라고 한다면 몇 kVA의 단상 변압기를 연결해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자,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 수용률로서 계산 결과에 포함시키며 변압기의 여유를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상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전등은 60%, 콘센트는 70%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러면 단상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 전등 설비에 대한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전등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용량을 1040 플러스 1120 플러스 45,100 플러스 600이에요.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수용률이 6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kVA의 용량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8.72가 나와요. 28.72kVA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콘센트예요. 콘센트도 이 용량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12,000 플러스 440에 3000에 플러스 3600에 플러스 2400에 플러스 7200이 되겠죠. 거기에 수용률이 얼마? 70%라고 했어요. 70%. 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 20.05가 나옵니다. 20.05kVA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정유기가 있죠. 기타. 정유기는 수용률을 100%로 봤기 때문에 800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 0.8kVA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상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한 전등 콘센트 기타 설비에 대한 용량을 구해 봤어요. 그러면 이때 자,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고로 단상 변압기의 kVA는 이 용량을 다 합치셔야 되겠죠. 28.72 플러스 20.05 플러스 0.8이에요. 자, 이 용량을 다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49.57이 나옵니다. 49.57kVA가 되죠. 그래서 자, 요 표에 의거해서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짜리를 선정해요? 그렇죠? 49.57을 포함한 50kV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가 된다? 50kVA짜리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동력 설비 부하의 수용률이 60%라면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의 용량은 몇 kVA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뭐라고 했냐? 동력 부하의 역류는 지금 70%라고 했어요. 수용률이 65%라고 했고 5번에서의 삼상 변압기의 용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상 변압기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상 변압기의 용량은 여기 1번 우리 공부했던 적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용 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압계 용량이 지금 얼마였냐면 총 용량이 36.86이었습니다. 자, 상용 동력은 우리가 2번에 1번에서 36.86kV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 중에서 큰 동력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계 동력 값이 컸기 때문에 그 하계 동력 값은 이게 얼마냐? 74.29였습니다. 74.29kVA. 그럼 이 부분을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수용률로 곱해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36.86 플러스 74.29를 수용률 곱하기 0.65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72.24가 나와요. 72.24kVA가 나오더라. 그러면 주어진 표의 이거에서 얼마짜리를 선정해요? 72.24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75kVA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 변압기는 75kV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제가 풀어봤어요. 그러면 6번 상기 4와 5항에서 선정된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전류계용으로 사용하는 변류기 1차 측의 전격 전류는 변류기의 1차 측의 전격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전압 자체가 지금 6000V예요. 6000V. 자, 그러면 여기에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에서는 단상에 대해서는 자, 전류 I는 루트 3 V분의 P가 돼야 될 것이고 변류비를 줘야 되니까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배수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단상이기 때문에 루트 3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V분의 P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6000이 돼야 될 것이고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kVA짜리니까 50 곱하기 10에 3승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배수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10.42에서 자, 12.5가 됩니다. 그러면 1차 측의 전류는 10A가 돼서 자, 변류비는 얼마가 된다? 10대 5짜리를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측 전류를 구하시오. 10A가 된다. 만약에 변류비를 선정하시오. 10대 5짜리가 된다. 그 다음에 3상이죠. 3상 I는 루트 3 V분의 P의 변류비 1.25에서 1.5배 여유배수를 줘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변압기 용량은 7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배수를 주니까 이게 얼마냐? 9.02에서 10.83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도 1차 측의 전류는 10A가 될 것이고 만약에 CTB를 선정하시오라고 한다면 10대 5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7번까지 풀어봤어요. 7번까지. 문제 8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지지점 A, B, C에는 고조차가 없어요. 고조차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경간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지금 경간 AC의 중점인 자, B점에서 전선이 떨어졌다면 전선의 이도 D2는 이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도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늘어뜨린 정도를 우리는 이도라고 해요. 그 이도 D2는 자, 떨어지기 전 D1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어떻게 구합니까? 경간 플러스 3S에 대한 8배의 D의 자승으로 구합니다. 이게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는 자, 공식이에요. 그러면 B점에서 지금 전선이 떨어졌을 때
그럼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선의 실제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경관 S 플러스 3S에 대한 8D1의 자승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2배가 있어요. 요 놈과 그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은 2배의 S가 될 것이고 플러스 3 곱하기 2배의 S가 되겠죠. 거기에 8에 D2의 자승이 된다. 그러면 D1과 D2의 자 우리가 자 관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배의 S 플러스 3S에 대한 8배의 2배 D1의 자승이 될 것이고요. 2배 S 플러스 3의 2배 S에 대한 8배의 D2의 자승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배 S, 2배 S 약분이 될 것이고 3S, 3S, 8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2배 D1의 자승은 2분의 D2의 자승이 될 것이고 고로 D2의 자승은 넘어가니까 4배의 D1의 자승이 되겠죠. 제곱근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D2는 자 2배의 D1이 된다. 그러면 자 이 B점에서 전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이도는 D1 이도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시험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기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실제 전선의 실제 길이에 대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지 않으셨더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자,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다음 PLC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그림의 기능을 쓰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자, 명령어가 로드, 자, 기호, 그 다음에 요건 A 접점이고 얘는 이제 자, B 접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독립된 릴에서 논리로 시작을 하는데 A 접점에 의해서 시작하라는 이제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위한 논리 회로의 시작 명령이다. 시작 명령.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죠. A 접점에 의한 논리로 시작 명령. 자, 로드낫은 이제 마찬가지로 자, B 접점에 의한 논리의 시작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시작을 하라는 얘기죠. 로드. 그 다음에 시작은 시작인데 자, 뭐로 시작해라? B 접점으로 시작을 하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어떻게 가느냐?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 작성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A 접점이란 논리로 시작 명령이냐, B 접점이란 논리로 시작 명령이냐. 자, 이런 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이어서 가면 뭐 AND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따서 가면 얘는 뭐 오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시작 명령, A 접점의 시작 명령은 로드 또는 스타트. 그 다음에 B 접점의 시작 명령은 자, 로드나 또는 스타트나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한 부지에 A, B, C의 세 공장을 세워 세대 급수 펌프 P1, P2, P3로 다음 계획에 따라 급수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잘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 모든 공장 A, B, C가 휴무일 때 또는 그중 하나일 때는 P1만. 자, 두 번째 어느 것이나 두 개의 공장만 가동할 때는 P2만. 그 다음에 A, B, C 세 공장일 때는 P3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회로가 있어요. 그 요거를 갖다가 채워 넣으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과 같은 진리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먼저. 그러면 P1은
아무것도 작동 안 할 때나 어느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 있는 거 찾는 거예요. 하나만. 자, 하나만 이렇게. 자, 끝났고요. 그 다음에 P2는 어느 두 개죠. 어느 두 개니까 어느 두 개, 어느 두 개, 어느 두 개. 자, P3는 다, 몽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을 채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완성 회로다 완성하고, 자, 세 번째는 출력을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그래서 A, B, C, 자, 또는 A바, B바, C바, 이렇게 표현해 주라. 자, 그럼 일단은 3번부터 먼저, 자, 풀어야 되겠군요. 3번부터. 그러면, 자, 제일 간단한 게 P3죠, 뭐. 자, P3 같은 경우는 A, B, C죠. 그 다음에, 자, P2를 갖다 먼저 할게요. 자, P2는 어느 두 개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면 A, B. 자, A, B에다가 이렇게 0은 비접점으로, 자, C바. 그래서 A, B, C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A, B바, C. 자, 플러스 A바, B, C. 그럼 어느 두 개? 자, P2는 어느 두 개? 이렇게, 자,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P3 봅니다. 자, P3 같은 경우는, P1 해야지, P1. P1 안에서. 자, P1 같은 경우 4개죠? 그러면 A바, 자, B바, C바, 플러스. 여기는 빵빵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빵빵. 1빵빵이니까 A, B바, C바. 자, 그 다음 세 번째. 010이니까 A바, B, C바. 자, 플러스 네 번째요. A바, 자, B바, C.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P1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보니까 요게 공통의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요.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 요렇게 하나, 자, 묶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P1은 논리식을 간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얘하고 얘는 공통되는 게 B바, C바죠? 자, B바, C바죠? 그 다음에 A바 플러스 A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 요 부분. 그럼 A바, C바가 공통이네요. A바, C바가 공통이고, B바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자, 플러스. 요거. A바, B바가 공통이죠? A바, B바가 공통. 그럼 C바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1 나오고, 요거 1 나오고, 요거 1 나온다. 그러면 순서대로 A바, B바에다가 자, 플러스에다가 A바, C바에다가 자, B바, C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요 앞에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그림에 맞춰가지고서 자, 논리식을 한 번 더 자, 정리를 해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P2 보니까 A로 하나 묶은 게 있어요. A 하나 묶은 게 A로. 자, P2다 보니까 A로 묶은 게 있어. 그러면 요거는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A로 묶으면 A에 자, B, C바 플러스 B바, C. 자, 플러스에다가 A바, 자, B, C다. 이렇게 되겠죠? 그림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1. P1은 여기에 지금 C바로 묶어줬어요. 자, P1은 C바로 묶어줬습니다. 자, 여기 C바가 있고 요거 C바 있네. 아하, 그러면 뭐예요? A바, B바 플러스 A바 플러스 B바에다가 자, C바 이렇게 되겠죠? 그 요거 가지고 저기다 채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바, B바니까 자, B바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여기는 A바가 들어가겠죠, A바. A바가 들어가고 C바에다가 그 다음에 A바, B바. 그렇죠? A바, 자, B바. 그러면 이제 P1은 끝나는 겁니다. 전화고요. 그 다음에 자, P2 보니까 A에 B, C바. A에 B, C바. 여기 C바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바, C. 그럼 여기는 자, B바에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에 B바, C. 그 다음에 플러스 B, C바. 자,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A바, B, C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A바. 자, B, C. 그 다음에 P3는 뭐 A, B, C가 되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그림하고 요거하고 이제 적정 이렇게 활용하다 하시면 이제 요거는 상당히 쉽게 답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맞춰서 논리식도 간소화시키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다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전력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의 단락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소호 방식에 따라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다. 다른 개폐기와 비교한 퓨즈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전력 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해서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력 퓨즈입니다. 근데 그 전력 퓨즈에 대한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한류형 퓨즈가 있고 비한류형 퓨즈가 있는데 우리는 한류형 퓨즈를 많이 쓰죠. 그 이유는 차단 시간이 한류형 퓨즈는 0.4Hz 정도가 될 것이고 비한류형 퓨즈는 0.6Hz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류형 퓨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한류형 퓨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단락 전류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전류를 제한시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본다면 한류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장점에는 한류 특성을 갖는다. 한류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단락 전류를 제한시킨다라는 의미고 차단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퓨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소형으로서 큰 차단 용량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의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퓨즈가 동작을 했어요.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용단이 됐어요. 녹아서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작 후에 재투입이 불가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차단 시에 어떻습니까? 과전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겠죠. 왜? 우리는 E라고 하는 것은 DT에 대한 DI잖아요. 차단 시간이 짧아, 0이야. 0분의 상수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단 시에 과전압이 걸릴 우려가 존재하더라. 차단 시에 과전압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과전류, 어떤 과전류에 대해서 용단되기 쉽고 그래서 결상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차단되어도 차단되지 않은 전류의 범위가 존재한다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한류형 퓨즈 안에는 아주 모래처럼 가는 입상 소호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입상 소호제 때문에 퓨즈가 녹아서 끊어져도 녹아서 끊어지지 않은 전류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 또는 퓨즈에 대한 기능, 퓨즈에 대한 역할, 퓨즈의 특성, 퓨즈의 구비 조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12번 문제예요. 수전 방식 중 회선 수에 따른 분류에서 1회선 수전 방식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1회선 수전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식 또는 방사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제일 간단하고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야? 정전이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굉장히 낮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경제적이다. 왜? 그 선로에 대해서 만약에 수용과를 얘가 연결시킬수록 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회선 수전 방식이 있고요. 2회선 수전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루프식, 환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뱅킹 방식이라든지 또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간단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13번 뭐죠? 바닥 면적 200인 사무실 조도를 156수로 할 경우에 광속이 2500 루멘이고요. 램프 전류가 0.4, 40W 형광 램프를 사용할 경우에 이 사무실에 대한 최소 전동수를 구하시오. 단 감광 부상률 1.25, 조명률은 50%다 이렇게 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N값을 물어본 거죠. 자, FU분의 EAD에서 F는 광속이니까 이제 2500이 들어갑니다. 자, 조명률은 50%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조도가 150이고요. 자, 면적은 200입니다.
그 다음에 감광부상률이 1.25라고 했어요. 예, 그대로 계산하시면 나오겠네요. 자, 요거 값을 갖다 그대로 산출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자, 보게 되면 30등이 나왔네요. 30등. 자, 답은 30등이다. 그러니까 소수가 발생하면 절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13번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서 자, 풀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넘어갑니다. 자, 14번.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가 조명 방식 분류 세 가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천장을 갖다 이용하는 거 있고 천장면을 갖다 이용하는 거 있고 벽면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있다. 근데 자, 이거는 뭐 구분하지 않고 물어봤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다운라이트, 그다음에 코퍼라이트, 피놀라이트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코니스 조명, 이제 그렇죠? 밸런스 조명, 광창 조명 여러 가지 많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매입 형광등, 다운라이트, 코퍼라이트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에 요거 외에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외워두시는 거 더 좋습니다. 천장 매입하는 방법. 그래서 매입 형광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 코퍼라이트, 라인라이트. 그다음에 천장면 이용하는 거 광천장, 루버, 커버. 벽면 이용하는 거 코너, 코니스, 밸런스, 광창 조명. 이렇게 구분해서 종류를 외워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얘를 구분해서 쓰시오라고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한 3개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참고처럼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번은. 15번입니다. 책임 감리원은 감리 업무 수행 중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 종료 후에 최종 감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감리 보고서를 며칠이네요?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알아두시고, 최종 감리 보고서에 포함될 서류 중에 안전관리 실적 3가지를 쓰시오라고 있어요. 안전관리 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보게 되면 안전관리 실적이 존재하죠. 그래서 공사 및 감리 용역 개요라든지 거기에는 사업이 목적이 뭐가 있는지, 공사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감리 용역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설계 용역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공사 추진 실적 현황이라든지 품질 관리 실적이라든지 주요 기자재 사용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 실적 종합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주자에게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리 부분이죠. 감리 부분, 선생님 감리 부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감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겠죠. 만약에 내가 감리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감리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감리 부분은요.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공장에 삼상부하가 30kW이고 역률이 65%이다. 자, 이것의 역률을 90%로 개선하려면 전력용 콘덴서 몇 kVA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 2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위 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효 전력이에요.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킬로와트가 지금 얼마냐면 30kW가 될 것이고, 이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선전 역률 세타 1은, 그래서 개선전 역률은 0.65예요. 그러면 여기는 1-0.65의 제곱의 제곱근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무효율은 얼마로 개선시키랍니까? 90%로 0.9. 여기는 1-0.9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20.54kVA의 용량이
자, 필요하더라 이거야. 역률을 계산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